언제나 필승! 네, 반갑습니다. 필승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번에는 신재생 에너지, 친환경 굴기에 대해서 분석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투자자로서는 가장 주도할 수 있는 업종, 가장 주도할 수 있는 기업들을 미리부터 분석해서 지속적으로 투자를 함으로써 복리 수익을 얻어가야 된다. 혹은 지분에 대한 비중을 점차 높여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의미에서 저는 여전히 친환경 업종과 신재생 에너지 업종에서 어마무시한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좋은마 기분나게 멤버분들 모인 이제 텔레그램 방에서도 꾸준히 말씀드린 내용이고, 에너지의 대전환에 대해서 반드시 장기적으로 주목하고 투자해야 된다라고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일단 보시면 제가 투자하고 있는 이 중국 기업들도 보면은, 제가 이번에 말씀드린 쪽은 이제 중국의 친환경 에너지,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굵기에 대해서, 그리고 앞으로 왜 중국이 이쪽 업종에 주목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일단 보시면 제가 이제 수익을 이제 굉장히 좀 크게 내고 있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이런 것을 보여준다고 해서 절대 매수, 매도, 추천, 리딩 아닙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딱 이렇게 중국 기업들은 4기업, ETF를 제외하면 4개 기업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ETF도 한 개 더 있죠. 자, 그래서 사망광전, 사망광전은 반도체에서도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고요. 수익률도 뭐 당연히 잘 내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수익률은 58%, 사망광전이 현재 58%의 수익률을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3개 기업이, 한 개 기업, 사망광전만 반도체 관련 기업이고, 나머지 3개 기업은 신재생 에너지, 친환경 관련된 기업들입니다. 지금 보시면 비아지도 역시나 투자하고 있고, 비아지 같은 경우는 46%, 46%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뭐 그 외에 동학그룹, 동학그룹은 이번 주 금요일에 한 번 더 급등을 했죠. 현재 200%의 수익률을 좀 돌파했어요. 동학그룹 같은 경우에는 현재 200%, 약 200%, 201% 정도의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리메이 역시나 이제 폐배터리 관련된 기업이죠. 이 기업은 19%, 19%의 수익률을 내고 있습니다. 수익을 꽤나 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공개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만큼 이 중국의 친환경 굴기가 이러한 주가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처럼 결코 좀 무시할 만한 수준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럼 이러한 기업들이 이렇게 급등을 했다고 해서 여기에 대한 기회가 끝난 것이냐? 저는 절대 아니라고 보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초고압의 그런 송전이라던가 아니면 수소라던가 이쪽에 대한 기회가 아직도 널려 있는 곳이 바로 중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왜 친환경 쪽, 신재생 쪽에서는 미국과 더불어서 중국을 주목하고 있냐면, 규모 자체가 남다르죠. 일단 전기차 시장도 압도적인 세계 1등 내수 시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그 외에도 뭐 수소라던가 아니면 태양광, 풍력 전부 다 1등이에요. 1등이 유럽, 미국이 아니라 중국입니다. 그만큼 중국에서 여기에 대한 굴기를 아주 강력하게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러면 중국이 왜 친환경 에너지, 신재생 에너지 이렇게 주목을 하고 있느냐, 왜 이러한 산업을, 기업들을 키우고 있느냐를 봐야 되는 것인데, 자, 지금의 달러, 지금의 전 세계 기축통화라고 하는 달러가 어떻게 탄생을 하게 되었죠? 브레튼 우주 체제에서 금태한제를 폐지를 했고요. 여기에 대해 더 나아가서 달러의 패권, 달러가 패권을 장악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미국이 무엇을 했느냐? 이거죠, 이거. 석유를 달러와 치환시킴으로써 앞으로 모든 석유는 달러로만 결제를 하게 함으로써 자연스럽게 달러가 세계의 기축통화로 이렇게 여겨지게 되었고, 그 이후에 세계의 패권국은 장기간 미국으로 이제 점쳐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에너지 패권에서 점차 강력하게 좀 소용돌이가 일려고 하고 있어요. 자, 최근에 이제 신재생 에너지,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석유가 에너지 패권의 1등이었다면은 이제는 신재생 에너지의 급속한 이제 기술 발전이 있고요. 이에 따라서 전력의 안정성이, 그리고 전기 에너지가 석유보다도 더욱더 핵심적인 에너지원이 될 것이라는 점이 점차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석유의 그런 석유 개발이라던가 석유 시추 이런 것들은 점차 소멸로 가게 될 것이고요. 그 반대급부인 신재생 에너지 쪽은 가면 갈수록 폭발적인 성장을 이뤄낼 것입니다. 참고로 이러한 화석 에너지 중에서도 LNG, 천연가스를 제외하고서는 점진적인 소멸 혹은 석탄 같은 경우에는 폭발적인 소멸이 있을 수 있을 것이라는 IEA에서도 그렇게 리포트를 발표를 하고 있고요. 여러 기관들이라던가
심지어 로얄더치 쉘과 같은 BP와 같은 에너지, 메이저 에너지 기업들조차 이러한 추정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 분명히 여기에 대한 기회를 반드시 참아야 된다. 제가 예전부터 말씀드렸지만 이 에너지의 대전환이라는 것은 전 세계에서 1등 혹은 2등을 차지하고 있는 어마무시한 규모의 산업이 전체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지금 자동차 업종만 바뀌더라도 전기차 산업에서 어마어마한 기회가 나오고 있죠. 이것보다 10배는 더 큰 에너지 패권이 점차 바뀌고 있는 겁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에도 저는 여기서 반드시 어마어마시한 큰 기회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따라서 이 안정적인 전력 생산이 앞으로의 패권에 굉장히 좀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인데 여기서 전 세계 태양광과 그리고 풍력과 수소 혹은 초고압 에너지 송전 이런 것들을 좀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말이죠. 현재 태양광의 80%, 태양광 폴리실리콘, 태양광의 원재료죠. 폴리실리콘의 80%를 어디가 장악하고 있느냐? 중국이 장악하고 있죠. 중국. 배터리의 필수 원재료 리튬 같은 경우도 중국이 전체 배터리 생산의 62%, 태양광은 80%를 원재료 측에서 장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외에도 휘토류 같은 경우는 말할 것도 없죠. 90% 이상을 중국이 장악하고 있어요. 물론 휘토류 같은 경우는 리튬이라던가 니켈이라던가 혹은 태양광의 폴리실리콘 이런 것들에 비해서는 돈만 어느 정도 쓰면은 환경을 좀 망가뜨릴 수만 있다면 어느 정도 생산이 올라올 수 있는 것은 맞아요. 다만 그 외에 핵심적인 원재료 같은 경우 혹은 기술력 같은 경우 생산 능력 같은 경우를 보면은 중국의 압도적인 1등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어찌 보면 우연이 아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정말로 환경을 생각해서 2050년도에 탄소 제로를 생각해서 이렇게 압도적인 성장과 압도적인 내수 시장을 키우고 있느냐 보면은 저는 그것보다 조금 더 깊이 있는 곳에 석유를 장악함으로써 석유와 관련된 이러한 거래를 달러로 하게 함으로써 달러의 패권, 그 이후에 미국의 패권 시대가 열렸던 것처럼 중국도 이러한 패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위안화의 패권 혹은 중국의 패권을 위해서 이러한 밑작업을 까는 게 아니겠느냐라는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물론 저는 예전부터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텔레그램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저는 이번 미중 무역 전쟁의 승리를 미국이 차지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어요. 다만 그런 과정에서 중국의 이런 몇몇 업종 혹은 몇몇 산업, 몇몇 기업들에 대한 버블은 피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고 그러한 버블이 생기기 직전 혹은 전에 미리부터 지분을 쌓아 나감으로써 충분한 수익을 내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러한 역할들을 지금 현재 저 또한 이제 텔레그램방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특히 동학그룹 같은 경우에는 올해 내내 강조를 드렸습니다. 올해 내내 강조 드렸어요. 그런 것을 보더라도 결국 이러한 모든 것들이 투자자에게 있어서는 상당히 큰 기회가 될 것이다. 따라서 여기에 대한 관심도를 끄는 것 자체가 상당히 리스키하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중국이 가장 뜨거운 산업 중에 하나가 바로 1대1료죠.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1대1료가 무엇입니까? 물류죠, 물류. 그러니까 에너지라던가 혹은 자재라던가 공산품이라던가 이런 것들에 대한 물류에 대한 1대1료를 쌓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보다 더 큰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이보다 더 깊숙한 곳에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전력이에요. 전력 혹은 에너지, 더 나아가서 수소까지. 여기에 대한 일대일로가 초거대망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미국에서도 별로 채택되지 않은 기술 중에 하나예요. 지금 이제 막 생겨나고 있는 기술 중에 하나인데 바로 초고압입니다. 초고압, 초패스트 송전이에요. 송전. HDFC라고 하는데 HDVC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뭐냐면 자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시대에서는 주로 중동에서 석유를 생산하죠. 그럼 석유를 전 세계에 뿌려줌으로써 에너지 패권을 중동에서 꽉 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이런 에너지 패권을 더 장악하기 위해서 셰일가스를 개발을 한 것이죠. 그런데 최근 들어서 여기에 대한 여기에 대한 신뢰성이 점차 감소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점진적인 소멸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에 반해서 신재생 에너지를 통한 태양광이라던가 혹은 풍력이라던가 이런 신재생 에너지들의 성장성이 폭발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요. 여기에서 생산되는 전기죠, 전기. 이 전력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 마찬가지. 우리나라도 이 태양광 풍력에 주로 있는 곳이 지방이죠. 지방, 전라도, 경상도, 제주도 이쪽에 주로 이러한 산업단지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수도권, 그리고 서울 같은 이제 수도권 지역이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전기를 보충해 줘야 되는 것인데, 이 전력을 이송하는 순간 상당 부분이, 상당수가 소멸된다는 거예요. 소멸. 물론 지금까지는 뭐 석탄, 석유를 통해서 에너지를 생산했었고 에너지를 사용했었고 가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소멸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제는 태양광과 풍력을 통해서 한다는 것은 석유라던가 석탄같이 에너지를 저장할 것들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물론 ESS라는 거대한 배터리를 이제 차세대 그런 저장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그런 기술적인 발전이 있지만 여전히 턱없이 부족해요. 역없이 여전히 일단 실을 수 있는 전기 양이 극소수입니다. 극소수. 실을 수 있는 전기량이 극소수이고, 지금 전기차 배터리 생각하시면 되죠. 전기차 배터리도 뭐 500km 이상 갈 수 없을 정도로 배터리의 기술적인 한계가 여전히 있는 것이고, 무엇보다 이런 500km 가는 배터리조차도 비용이 상당히 비싸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한계성은 지금은 여전히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두 번째로 나오고 있는 해결 방안이 뭐 수소도 있겠지만 수소는 여전히 아직은 먼 미래에 이르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쪽에 대한 장기적인 투자를 혹은 장기적인 관심을 좀 가져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동학그룹을 이제 수소의 핵심 기업으로 이제 생각을 했었고 현재 200%가량 수익 중이지만, 그 외에도 이제 관련된 기업들을 꾸준히 좀 지켜보고 있고, 뭐 변곡점이라던가 혹은 지지라인이 발생한다면 담아갈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수소 외에도 이 초고압에 대한 초스피드의 그런 송전이 점차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자, 지금까지는 이런 식으로 전력을 이동할 때 이 초고압의 기술력을 사용할 경우에는 전력의 손실이 거의 없어진다는 거예요. 거의. 그러니까 굳이 ESS에 담아서 보낸다거나 혹은 뭐 수소에 담아서 보낸다거나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지만, 만약 같은 내륙에 있다면, 그러니까 국내에서 국내로 운송할 정도의 그런 짧은 거리라면 이러한 망을 통해서도 이송을 할 수 있는 기술력이 발전이 되고 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봤을 때에도 지금 중국이 하고 있는 1대1로가 같은 내륙 간에 연결되어 있는 국가들이라던가 혹은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중국도 지금 보시면 이게 중국이라고 하면은 보통 여기에서 이제 주된 전력 수요가 있는 것이죠. 근데 보통의 태양광과 풍력은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 있다거나 여기에 대한 이제 송전을 해줘야 되는 것인데, 여기에서 중국이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초고압 송전이라는 겁니다. 물론 수소 같은 경우에는 다른 나라로 이제 수출을 할 때에 훨씬 더 좀 효율적으로 이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수소와 그리고 초고압 송전 여기에서도 분명히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중국이 원하는 것은 향후 신재생 에너지의 패권을 장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 연결된 전력망을 통해서 전력을 수출할 수도 있게 되는 것이고, 수소로 전환함으로써 더 먼 곳으로 수출할 수도 있게 되는 것이고, 결국 이러한 과정에서 지금까지는 석유가 달러로 결제가 되었던 것처럼 중국이 생산한 것만큼은 위안화로 바뀌었다라는 그런 포부가 점차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태양광의 80%, 폴리실리콘의 80%죠. 전기차 리튬의 60%를 장악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수출을 위안화를 받겠다는 거예요. 위안화. 이게 바로 지금 펼쳐지고 있는 달러와 위안화의 이면에 있는 것 중에 큰 빙산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그런 것을 반드시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이 위안화를 전 세계 패권 통화로 가져가는 과정에서 결국 이러한 것들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석유를 통해서 달러가 패권을 잡은 것처럼 신재생 에너지, 전력망을 통해서 위안화가 패권을 잡는 거죠. 물론 미국과 유럽 혹은 미국과 일본, 호주 같은 국가들이 이런 것들을 아주 강력하게 방해할 가능성이 높겠죠. 다만 그 외의 국가들, 뭐 동남아라던가 남미, 제3국가들은 충분한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고, 이러한 국가들과 거래가 트기 시작하면은 결국에는 위안화의 가치, 현재 가치로서는 5% 내외이지만 뭐 10%, 15% 이렇게 올라갈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는 점에서 중국이 왜 이러한 신생 에너지와 친환경에 대한 그런 어, 강조와 혹은 자금력을 쏟아붓고 있는지를 충분히 생각해 볼 만한 그런 이슈가 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그런 것을 봤을 때 결국에는 미국이 신재생 에너지를 중국이 하고자 하는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그런 규제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규제를 하는 과정에서 반사 이익을 얻는 기업들이 반드시 생길 겁니다. 그런 기업들도 당연히 주목해야 되는 것이고, 저는 이미 그런 기업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에도 결국 미국이 괜히 이제 중국의 뭐 신장 위구라던가 혹은 중국의 그런 신재생 에너지를 규제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요. 중국도 괜히 이러한 신재생 에너지와 친환경 기업들에 대한
자금 지원을 아끼지 않는 것이 아니고요. 이러한 동학그룹이라던가 거림의 BYD 같은 이런 기업들의 주가가 지금 이렇게 폭등하고 있는 것들도 괜히 그러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의 그런 개발성이 혹은 발전성이 혹은 산업의 주도성을 띨 수 있는 기업들을 저는 장기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것이고 지금도 그러고 있고 과거에도 지속적으로 제가 텔레그램 방송 통해서 여러 번 강조를 드렸고 꾸준히 여기에 대한 기회를 포착해 갈 것입니다. 자, 이것으로 방송 마치겠습니다. 친환경 에너지, 특히 중국의 신재생 에너지와 친환경 에너지 패권, 달러와 위안화의 경쟁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었고, 앞으로도 좋은 기업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필승이었습니다. 필승!